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시황은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주춤한 반면에 한 이틀 정도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방산, 또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틈새 시장이라고 보기는 순환매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키 맞추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어쨌든 돈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런 돈의 힘이 지금 올려붙이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동안에 반도체에 집중됐던 것들이 이제는 좀 확산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조선방산, 특히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가장 소외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 쪽으로 강한 매수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매 성격이다, 키 맞추기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의 힘, 에너지,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소 거래대금이 23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27조, 그 전날 29조에 비하면 조금 줄기는 했지만요. 23조라는 거는 절대 금액으로 대단히 큰 수치다. 보통 이제 10조 정도 넘어가면 무난한 시장이고요. 15조를 넘어가면 강세장 규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차원을 넘는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돈의 힘으로 굉장히 이렇게 활기 있게 급등하는 그런 시장이다. 요 큰 맥락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도 9조인데요.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거래소 대장주 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조라고 그러면 코스닥이 그렇게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이 급등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최근 들어와서는 그 상승세가 더 가팔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한 10일 동안 그 일봉을 보게 되면 계속 양봉이 나고 있죠. 길쭉하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각도도 굉장히 가파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양봉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양봉이 난다는 얘기는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올려붙고 끝났다. 매수세가 장중에 계속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장 흐름이 근 한 10여일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대단히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순환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봉 한번 보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이틀 이렇게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요. 큰 흐름으로 보면 요 상승세가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반도체가 주도하다가 조선 방산 쪽으로 그 패턴이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전체 시장의 힘은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그거를 개인들이 3천억, 기관이 1조 2천억. 기관이 어제 많이 사줬습니다. 개인들 돈도 지금 많이 들어오지만 물론 이제 주식형 펀드 쪽으로 들어가는 돈도 개인들 돈이죠. 기관들도 지금 자금 여유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기관이 한 역할을 해줬고요. 그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또 1조 8천 이렇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2월 22일 이후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외국인들이 한 7조가량 매수 우회하다가 한 이틀 동안 한 2조 넘게 매도 우회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죠. 그렇지만 한 이틀 동안 파는 요 물량을 개인하고 기관들이 다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개인들 매수 여력이 상당히 크다. 쉽게 얘기하면 돈 좀 있는 분들은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 돈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내 증시 자금 동향 구체적으로 좀 보시죠.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게 고객 예탁금이라고 그럽니다. 89조 7천억인데요. 절대 금액으로도 대단하지만 요 추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돈들이 급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봤을 때는요. 30조 넘게 지금 증시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 그 개인들 자금의 힘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았을 경우도 어제 오늘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상황을 보면 개인들이 펀드로도 사주고 또 이렇게 개인 계좌로도 이렇게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한 물량은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줄 만큼 지금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특히 그 규모가 큰데요. 216조입니다. 지금 절대 금액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따졌을 때 이때가 한 120조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한 90조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ETF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기관 이쪽으로 들어가는 펀드 자금도 개인들 자금이라고 봤을 때 지금 증시로 들어온 최근 6개월 동안 유입된 자금이요. 개인들 자금이 한 120조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로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해외 지금 주식 잔고 같은 경우도 규모가요. 260조 가량 된다고 그래요. 대단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해외로도 나가고 있지만 국내로도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장은 빠질 수가 없다.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방산이나 조선 쪽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하면서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넘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쉬면 이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쉴 틈이 없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아마 연방대법원 그 상호관세 관련해서 판결이 날 것이다 그렇게들 다들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판결 때문인지는 몰라도 14일로 연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냥 며칠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판결 내용이 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연기가 되면서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어제 0.48%. 여전히 이렇게 상승세가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 플러스 0.8%, S&P 500 플러스 0.65%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2.7%. 반도체가 이렇게 강합니다. 신고가가 나고 있죠. 니케이 어제 플러스 1.6%, 대만 마이너스 0.2%, 독일 플러스 0.5%, 프랑스 플러스 1.4%. 프랑스가 모처럼 신고가를 내면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플러스 0.9%, 항생 플러스 0.3%. 전체 글로벌 시장이 강보합 정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개별 종목인데요. 전체적으로 다들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플러스 0.13%, 테슬라가 2.1%, 알파벳 A가 0.9%. 다들 그런 대로 괜찮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1%.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삼총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5.5% 올라줬습니다. 우리 그 반도체 주식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총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원화로 이렇게 환산해서 보면 566조입니다. 우리 SK 하이닉스가 540조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고 또 내년에는 SK 하이닉스 지금 영업이익이 한 100조를 넘어설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아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했을 때는 시총 면에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TSMC 어제 마이너스 0.3%인데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 2,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삼성전자도 800조를 넘어섰고 SK 하이닉스도 500조를 넘어섰지만 두 개를 합쳐도 TSMC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적만 따졌을 때는 작년 보니까 TSMC가 영업이익이 한 60조 가량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1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근한 130조, 150조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TSMC만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반도체 주식들은 아직도 저평가 단계다. PER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TSMC가 2,000조라고 그러면요. 최소한 우리 삼성전자는 한 1,000조 내지는 한 1,500조 정도는 가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500조 넘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한 1,000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PER로 따졌을 때는요. 단순하게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이제 시장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네, 조선도 좋지만 방사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한 20%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해줬는데요. 이쪽 방산도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었죠. 제가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데 요 단계에서 음봉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제가 매도 신호다 하면서 그때는 매도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요 바닥에서는 다시 지금 상황에서는 팔 필요까지는 없다. 이제는 안 팔았다고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물론 팔아서 다시 사신 분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홀딩하는 게 좋았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최근에 한 2개월 조정을 깊게 받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이렇게 한 2개월 정도 깊으면요. 이익 낸 분들 물량들은 많이 털렸다고 보이시죠. 새로운 세력이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 쪽은 트럼프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지금까지 이제 1,000조국이라고 그래서 국방 예산이 1,000조라고 그래서 1,000조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이제 2,000조로 늘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얘기로는 이제 조세 이쪽 관세 이걸로 이제 국방비를 충당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정책 관련해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이 앞으로 방산주에는 상당히 호재라는 얘기죠. 1,000조 국방 예산이 2,000조로 늘렸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어쨌든 좀 영향을 준다 하는 얘기죠. 우리부터도 당장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세상이 좀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가 방산주에 많이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현대로템이 됐든 방산주들은 그대로 좀 보유하면서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한화 관련해서 한화는 원래 이제 방산 기업입니다. 최근에 조선까지도 이렇게 같이 거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김승현 회장이 우주까지도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29%, 하나 에어로도 11%, 그래서 특히 그쪽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급등은 하고 있지만 이 추세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매도는요. 매도 신호를 확인하고 이제는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음봉이 계속 출현하고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물량이 장중에 대거 이렇게 출회가 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익 낸 주 세력들이 좀 팔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느낌이 왔을 때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갈 때 이럴 때 팔 때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좀 인내를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하나 그룹주들이 다 이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쉽게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한화가 그룹 전체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그룹입니다. 예전에는 전체 그룹사에서 한 9위 정도 했는데 최근에 한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식이면요. 시총으로 따졌을 때 6위 위로도 이렇게 그룹 전체 서열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그룹은 때를 지금 만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소외됐던 주식들이라고 보여지죠. 1년 전만 해도요. SK 하이닉스 시총이 한 80조 정도 됐습니다. 그때 현대차가 한 60조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500조를 넘어가는데 현대차 주식은 오늘 따졌을 때 74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르기는 했지만 거의 못 올랐다는 얘기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거의 못 올랐던 그런 이유는 이제 제조업이라서 이제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AI 요 흐름에서 조금 비껴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도 소프트웨어 중심 이제 자동차 체제로 전환하겠다. CES 그 전시회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거기에서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테슬라하고 지금 현대차를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기술이라든가 데이터 관련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서요. 현대차가 작년에 한 기아하고 합쳐서 얘기입니다. 720만 대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판매를 했다는 얘기죠. 테슬라가 지금 시총이 2100조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70조인데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테슬라가 2100조인데 작년에 전기차 판매 대수가 200만 대가 안 됩니다. 180만 대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720만 대니까 그 규모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아무리 기술이 앞서 있고 데이터 용량이 많다고 그래도 현대차가 좀 소외된 거는 맞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시각이 지금 현대차 그룹 전체 주식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가 현대차에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유튜브 같은 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지배주주죠. 이런 걸로 봤을 때 현대차도 이제는 AI 시대에 맞춰서 상당히 크게 변화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라든가 판매 대수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은 안 주고 있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에 현대차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동승을 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이렇게 보면, 그래프로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한 1년 동안 재미가 없다가 금년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시총이 이제 70조 정도 됐다고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급등 국면은 따라갈 수 없겠지만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돌아서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핵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전체 16%가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AI 관련 핵심 종목들보다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주가를 봤을 때도 이쪽에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기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상승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총으로 봤을 때 이제 74조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수치다.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한미 반도체 많이들 갖고 계시죠.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물론 높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평균가로 따지면 수익들이 다 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틀간 조정폭이 상당히 큰데요. 요게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11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2배가 올랐었던 주식입니다. 단기 이익 실현 매물이 당연히 나올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여전히 공매도 관련해서는 근한 690만 주까지 갔다가 지금 400만 주대로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환매수는 지금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 500만 주 가량 가까이 공매도 물량이 환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환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평균 그 공매도가가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매수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손해를 많이 보고 손절매를 하고 있는 그런 물량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섣불리 팔 때는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TC본드 관련해서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실적 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거든요. 쉽게 지금 던질 그런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있을 수 있겠죠. 저기 11만원이나 12만원에 샀다고 그러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한번 하고 다시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어중간한 가격이라고 그러면 지금 굳이
급등했다고 그래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틀간 이렇게 심하게 흔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때 잘 견뎌내면 나중에 보면 큰 수익이 나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반도체 주식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근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은 팔아서는 안 되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밖에 그룹 지주사 SK 어제도 1% 올랐습니다. 한화가 특히 7.5% 전체 그룹 그 흐름하고 이렇게 같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미래에셋증권도 말씀을 드렸고 하이브도 말씀을 드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주춤할 때 어제가 이제 조금 주춤했는데요. 주춤할 때 매수해도 되는 그런 주식들이다. 그래프 추세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다. 반도체 관련 비교했을 때 조금 덜 올라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충분히 가격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주식들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 시장은요. 그동안의 시장을 끌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주춤한 반면에 그동안의 조정을 깊게 받았던 조선방산, 특히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 시장 성격은 순환매의 성격이 있다. 키 맞추기 성격이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가려서 못 올랐던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최근에 키 맞추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나머지 그동안에 좀 더디었던 그런 주식들도 지금은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안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미국 대법원 지금 관세 관련해서 판결이 어젯밤에 원래 나온다고 그랬었는데요. 요게 14일로 연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주말 보내고 나서 다음 주 초반에 아마 그와 관련해서 또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전체 수급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개인들 자금이 최근 한 6개월 동안에 130조 넘게 이렇게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그 추세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해외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나가고 있지만 우리 시장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는 시장이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갈 길이 멀다. 대세의 시장 없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은 워낙 큰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진 주식을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웬만큼 흠이 없다고 그러면 기다리면 자기 차례도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도 좀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봐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